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철 강사입니다. 오늘은 팔품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오리엔테이션 때 그 문장의 그 영어 네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팔품사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팔품사부터 먼저 설명을 할 거고, 오늘은 이 팔품사와 문장의 형식과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기본 개념과 이제 어떤 정의에 대해서만 이렇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고, 그 필요한 부분들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영어의 네 가지 특징,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팔품사라는 건 뭐냐면, 일단 모든 언어들은 이제 문장을 만들기 전에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단어들을 어떤 순서에 나열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 이 팔품사라는 것은 쉽게 해서 그 단어들을 특징별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한 42만에서 한 44만 단어, 그러니까 매 해마다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는 단어도 있고 새로 생기는 단어도 있고 뭐 그런데, 그래갖고 보통 한 42만에서 44만 단어 정도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통으로 놓고 보면 엄청 많으니까 이거를 특징별로 분류를 한 겁니다. 특징별로 분류를 하니까 영어는 8가지의 단어들의 어떤 의미적 특징들이 나오고, 국어는 이제 보통 구품사라 해서 9가지의 특징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건데, 그 분류가 이제 8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특징별이 뭐냐면, 이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그 다음에 감탄사. 감탄사까지 이제 추가가 되었고 팔품사인데, 감탄사라는 것은 뭐, 웁스, 오마이갓, 뭐, 올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감탄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그게 큰 게 중요하거나 또 어렵지는 않아서, 그거는 감탄사까지 포함된 것이 팔품사지만, 일단 감탄사를 빼고 중요한 7가지, 요 7가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사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좀 용어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면은, 용어라는 것은 어떤 그 뜻을 또는 어떤 개념이나 정의를 가장 함축된 하나의 단어로 만든 거죠. 바꿔 얘기하면 그 단어들 조금 의미별로 풀었으면 하나의 정의와 개념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명사라는 것은 명자가 이름 명자죠. 이름 명자니까 이거는 이름에 대한 거예요. 즉 사람 또는 사물의 이름이나 명칭을 보통 우리가 명사라고 하죠. 자, 좋습니다. 그럼 대명사라는 것은,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죠. 명사 크게 쓰는 게 아니지, 대신할 대자죠.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거죠.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 갖고, 예를 들어서 민철이는 아침에 일어납니다. 민철이는 밥을 먹습니다. 민철이는 샤워를 합니다. 민철이는 학교를 갑니다. 뭐 이러면 계속 민철 거리면 어때요? 짜증나죠? 그래서 그 민철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해서 쓰는 말로, 한번 민철이 나오면 뭐 나는, 또는 뭐 너는, 또는 그는,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바꿔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대명사는 좀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인칭대명사. 요거도 있고, 뭐 그 외에도 수사대명사, 뭐 부정대명사,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뭐 굳이 몰라도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칭대명사가 제일 중요하죠. 자, 이제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뭐 인칭대명사는 뭐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뭐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고. 자, 동사는 이제 말 그대로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동작이나 또는 마음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뭐 나는 그녀를 사랑해, 이런 것처럼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거는 이 동사가 사실은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모든 문법 문제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품사 문제와 그 다음에 어형 문제로 나눠집니다. 품사 문제와 어형 문제로 나눠지는데, 품사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위치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배운 대로 명사가 들어갈 것이냐, 동사가 들어갈 것이냐, 형용사냐, 부사가 들어가냐, 그게 이제 품사 문제고, 어형 문제라는 건 문장의 형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문장의 형태에 관련된 것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 동사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는 동사의 형태 변화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사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 동사 쉽게 해서
그 오리엔테이션 때 했었었듯이 항상 주어와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 주어 동사가 제일 중요한데 그 주어는 찾았는데 이제 동사가 이제 뭐냐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따져주면 되는데 만약에 동사 자리에 빈칸이 쳐 있다 그러면 이 동사는 푸는 방식은 첫 번째로 네 가지를 일단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형, 얘가 몇 형식 동사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동사의 거의 90% 한 95%는 다 타동사, 즉 3형식 동사입니다. 3형식 동사인데 어떤 동사들은 1형식 동사, 어떤 동사는 2형식. 그러니까 어떤 동사들은 1형식으로만 쓰는 애들도 있고 어떤 동사는 2형식으로 쓰는 애들도 있고 어떤 동사는 4형식, 어떤 동사는 5형식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아까 90% 이상, 95% 정도는 타동사라고 그래서 3형식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나머지 5%가 1, 2, 4, 5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문제 푸는 거나 이런 거 좀 수월해지죠. 그러니까 어떤 동사들은 또 1형식으로만 이렇게 또는 2형식, 4형식, 5형식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동사들은 뭐 예를 들어서 1, 2형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3, 4, 5형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그 오리엔테이션 때도 얘기했지만 동사가 뒤에 문장 구조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이 동사의 문형 부분에서 이제 그거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몇 형식 동사냐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가 수. 주어가 단수면 복수도 당연히 단수가 돼야 되고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당연히 복수 형태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수일치, 이러면 수일치 문제에 해당되는 거 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제. 이 시제는 영어에서는 시제가 몇 가지 시제가 있냐면 바로 12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시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태. 즉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시제만 해도 12가지 시제라는 얘기는 형태가 12가지가 나오고 그게 능동이냐 수동이냐였고 더 확장이 되죠. 그래서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사 문제의 어형, 동사의 어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문법에서. 그래서 이 동사는 중요하고 요거는 동사만큼은 제가 요거는 따로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지금 오늘은 수업을 못하고 요거 이 자체만으로도 수업이 더 1시간 정도 분량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동사 문제가 나오면 문형, 수, 시제, 태 요 네 가지를 꼭 따져줘야 된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형용사 형용사하고 부사는 역할이 무슨 역할일까요? 예, 얘네 둘은 둘 다 수식을 해주는 녀석이에요. 수식을 해주는 녀석들. 그래서 요 두 녀석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 요 두 녀석을 수식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수식 요소. 즉, 둘 다 가장 큰 역할은 형용사와 부사는 수식을 해준다. 그런데 얘네들이 수식을 해주는 애들이 좀 틀리죠. 그러니까 전담 마크가 틀려요. 바로 뭐냐면 형용사의 전담 마크는 누구? 바로 명사죠. 그래서 얘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명사를 수식해준다? 그러면 부사는 그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죠. 그러니까 전담 마크가 틀린 거예요. 얘는 명사 수식, 그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 형용사, 부사는 부사, 문장 전체 수식은 부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얘는 해석이 보통 뭐뭐한 또는 받침 니은으로 해석이 되죠. 행복한, 아름다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보통 뭐뭐하게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치사. 이 전치사하고 접속사는 일단 전치사라는 것은 전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전치라는 건 앞전자에 위치할 자죠. 앞에 위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디 앞에 위치하냐? 바로 이제 기준이 아까처럼 요 녀석. 명사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기준으로 해갖고 명사만 전담 마크로 수식하는 애는 형용사고 명사 앞에 항상 위치하는 애가 바로 전치사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나온다. 요게 하나의 또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영어의 절대적인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나온다. 그래서
요게 구가 이루어진다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요 구는 이제 요 구라는 개념, 절이라는 개념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요건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구가 이루어진다 고 요거를 전치사 구 또는 요 앞글자만, 이제 어떤 선생님들도, 저도 또한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들이 요 앞글자만 닦고 전명구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전치사구, 전명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치사는 뒤에가 이제 명사가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전치사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 이 전치사는 바로 어차피 전치사 뒤에는 명사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명사와 명사를, 즉 명사 두 개가 있을 때 이 명사와 명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전치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은 사실은 무슨 역할이냐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연결. 그래갖고 얘네들은 연결 요소입니다. 연결 요소예요.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얘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전치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전치사는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그 품사인데, 그냥 단순하게 전치사가 단순하게 그냥 뭐 명사 명사를 연결시켜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얘가 조금 더 역할이 좀 다양해요. 전치사.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셔야 되는데, 이 영어는 표현에 좀 한계가 있어요. 표현력으로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쉽게 해서 우리는 뭐 파라타라고 하면 파라타, 뭐 퍼렇다, 10% 등등하다 이렇게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표현이 굉장히 딱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는 표현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싶으니까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단어들을 붙여서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구동사. 그러니까 구동사는 어떤 이어동사라는 거예요. 있죠? 예를 들어서 put on이라든지 give up, 뭐 take off 이런 동사와 전치사 합쳐져 갖고 새로운 뜻의 동사를 만들어내고, 또는 이제 복합명사라고 하죠. 명사하고 명사가 합쳐져서 예를 들어서 application form, 이것처럼 submit meeting, 뭐 신청서 또는 정상회담 이런 것처럼 명사와 명사를 또 합쳐져 갖고 새로운 명사를 만들어내고, 갖고 그 한정적인 표현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가장 거기에서 많이 쓰이는, 가장 또 키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이 전치사입니다. 하고 요거는 전치사가 좀 중요한 거고, 나중에 제가 또 따로 한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접속사. 접속사의 이제 기본 개념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말이 우리는 이제 접속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용어라는 게 아까 했지만 개념을 함축시켜서 하나의 단어로 딱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를 조금 의미적으로 풀었으면 의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접속사는 조금 좀 따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 종속 접속사, 부사 접속사. 이렇게 종류가 좀 4개가 있는데,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가장 기본적으로 and, but, or, 비교급 than 같은 거 있죠? 비교급 than. 요것도 등위 접속사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관 접속사는 이제 뭐, 우리 이제 삼총사 있죠?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뭐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뭐 이런 녀석들이 이제 상관 접속사인데, 이 등위 접속사하고 상관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 좀 파생된 수거처럼 쓰이는 애들이에요.
수거처럼 딱 이렇게 틀이 정해져 있는 관용어처럼 이제 그거고, 종속 접속사는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that이라는 녀석이죠. that. 그 that하고 이제 that의 따라쟁이가 있죠. 바로 뭐냐면 what이라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if나 whether죠. 이 녀석들이 종속 접속사에 해당되고, 부사 접속사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이유는 뭐 because, since, 뭐 as, 뭐 이런 녀석이 있고, 시간을 나타낼 때는 when이나 before, after, 뭐 while, as,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나타내는 거는 뭐 if나 unless, in case, 뭐 이런 녀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양보. 이제 양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다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일지라도 보통 이렇게 해석되는 것들이죠. 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though, even though, even if,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사 접속사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이 접속사는 의미 개념이 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면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고, 이 등위 접속사하고 상관 접속사일 때 우리가 이제 뭐냐, 아까 얘기했던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말, 이게 바로 등위 접속사하고 상관 접속사일 때만 해당되는 정의예요. 그러면 종속 접속사하고 부사 접속사는 어떻게 좀 개념 의미를 쉽게 해서 정의를 좀 새롭게 내립니다. 어떻게? 접속사라는 녀석은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새롭게 내립니다. 다시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가 나온다. 이 개념으로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이제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절대적인 원칙이죠. 접속사 뒤에는 무조건 주어 동사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것도 보면 종속 접속사 that, what, if, whether 같은 경우는 얘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명사형 접속사예요. 명사형 접속사. 그래서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거고, 이 부사 접속사는 부사형 접속사고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절이라는 녀석 또 나왔는데 요거 끝나고 바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전치사는 아까 뭐를 연결해 준다고 했냐면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 준다고 했죠. 그러면 접속사는 얘는 아까 접속사는 지금 주어 동사 나오는데 얘는 뭐를 연결시키느냐?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접속사는. 그러니까 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while하고 during이죠. while하고 during 같은 경우는 얘는 접속사니까 뒤에는 어떤 형태?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오고, during 같은 경우는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나온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 풀이 방식이죠. although하고 despite 어떤 차이요? 얘는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뭐 비록 뭐뭐죠, 뭐뭐일지라도 의미는 똑같아요. 두 가지는 똑같은데 얘는 접속사고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동사 나오고 얘는 명사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치사냐 접속사냐는 것만 구분할 줄 알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전치사는 앞뒤에 명사를 연결시켜 주는 거고, 접속사는 앞뒤로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거. 요게 또 하나의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요것만 좀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문제를 또 쉽게 풀 수가 있죠.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지금 계속 뭐 구라는 녀석이 나오고 절이라는 녀석이 나오고 그러는데 요거를 또 한번 하나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어, 구, 절. 단어라는 것은 뭐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단어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절이라는 것도 두 개 이상의 단어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가 뭐냐면, 차이는 얘는 주어와 동사로 돼 있다? 안 돼 있다? 주어 동사로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절이라는 녀석은 주어와 동사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라는 거 있죠.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가 있는데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는데 얘는 두 개 이상의 단어 모임이죠. 근데 주어 동사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부정사 구라고 얘기하죠. 아까 in the morning, 아침에 라는 의미로 쓸 때 두 개 이상의 단어 모임이란 주어 동사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전치사 구, 아까 또는 전명 구라고 이제 얘기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대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아까 대 다음에는 주어 동사 나온다고 했죠. I think that she is pretty 라고 할 때 she is pretty 주어 동사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거를 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절과 바로 구의 개념, 요거를 잘 잡아 놓으시면 오늘 요거까지 조금 확장돼서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까 처음에 했던 이 팔품사들 있죠? 이 기본적인 팔품사들. 이 팔품사들이 아까 단어들을 분류를 해 놓은 거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막 단어들을 막 그냥 집어던지면서 의사소통을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나는 엄마가 갔는데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하지 않잖아요. 이거를 그 단어들을 어떤 순서에 입각을 해서 나열을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갖고 그 영어에서는 그 문장을 만드는 순서가 바로 뭐냐면 요거죠. 바로 O 형식이라는 녀석. 즉 주어, 그러니까 O 형식이라는 녀석인데, 이 형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형식 얘기하면 또 이제 갑하시겠는데, 자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주어 동사.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어색하지 않고 의미 전달이 완벽한 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만으로는 조금 어색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보호라는 녀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러니까 보호하고는, 동사 뒤에 이제 보호하고는 약간 성질이 다른 목적어라는 녀석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가죠. 우리가 보통 여기에는 간접 목적어고 간목, 직목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람, 사물, 그래갖고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우리가 이제 주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 이걸 주다 동사라고 얘기하는데, 주다 동사 그러면 좀 뭔가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수여 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제 주어와 동사는 이제 기본 개념은 다 알겠죠. 주어라는 것은 주어,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거고, 동사는 말 그대로 아까 동사,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데, 이 보호라는 게 뭘까? 이제 요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이 두 가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I became a doctor. 자, I want a toy.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 became과 want 뒤에 있는 요거를 딱 가리면, 요 두 개를 딱 가리면 둘 다 문장이 성립이 될까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되었어, 나 됐어, 나 원해.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긍을 하나요? 아니죠. 뭐가 되고 뭘 원하는데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문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문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want, become 다음에 닥터를 집어넣고 toy라는 둘 다 명사를 집어넣었어요. 갖고 나는 의사가 되고 나는 장난감을 원해 이랬는데, 그러면 이것도 형태로 또 보자면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왔고 명사 나왔고, 주어 동사 명사 나왔으니까 그럼 문장 구조는 똑같네요. 그러면 얘도 기본적으로 형식도 같을까?
라는 거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결국 나는 의사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 의사가 누구야? 의사가 결국은 뭐예요? 나죠. 즉 나와 의사가 같은 거죠. 그런데 요걸 똑같이 놓고 보자면 나는 장난감을 원해 라고 했을 때 장난감하고 나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내가 장난감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문장 형태 자체 구조는 똑같지만 형식으로 따지면 다르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결국 이 의사가 누구냐면 나하고 의사가 어때요? 같죠. 그러면 봐. 주어와 같은 거지.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주격 보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보호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충 설명해 준단 말이죠. 보충 설명. 그럼 얘는 뭐를 보충 설명해 주냐면 바로 주어를 보충 설명해 갖고 우리는 이걸 주격 보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나하고 의사는 같죠. 내가 뭐가 됐어? 의사가 되고 의사가 꼭 나고 나라는 것을 지금 보충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주격 보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바로 뭐냐면 그렇게 따질 수는 없죠. 그럼 목적 요거는 뭐냐면 요걸 목적어라고 하는데 목적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원해. 뭘 원해요? 장난감을 원하는 거지. 즉 원하는 대상이죠. 즉 원하는 대상. 즉 동사의 대상을 얘기할 때 우리는 요걸 목적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갖고 I want a toy. I love Jane 하면 뭐야? 나는 제인을 사랑해. 즉 사랑하는 대상이 제인이 되겠죠. 갖고 제인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대상, love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목적격 보호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이해됐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요거 한번 봅시다. I made him a box. I made him a doctor. 자, 위에 거하고 밑에 거 문장 형태 똑같죠? I made him 형태 똑같고 여기에 둘 다 명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형태가 같으니까 의미도 같을까요? 확실히 다르죠? 어떻게 달라? 보면 나는 그를 상자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 준 거예요? 만들어 준 거죠. 그래갖고 얘는 만들어 주다라는 지금 주다, 만들어 주다라는 의미로 쓸 때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형식 갖고 그에게 상자를 만들어 주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되죠. 사람 사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만들어 준 게 아니죠. 나는 그를 의사로 만들어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들어서 준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를 의사로 만들었다. 결국 그하고 의사가 어때? 같죠. 그러니까 아까 주어하고 같을 때는 주격보호, 그럼 목적어가 같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목적격 보호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어때요? 같아 달라? 그하고 상자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형식을 구분을 할 때 같냐 다르냐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토익이라든지 또는 뭐 공무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할 때는 이제 그 여기에 나오는 동사를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죠. 바로 become은 몇 형식 동사? 2형식 동사. want는 3형식 동사. make 같은 경우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4형식, 얘는 5형식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조금 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동사에 대해서 조금 문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냐 다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중학교 애들 정도, 중학교 학생들 정도로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얘가 몇 형식 동사를 보고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보는데 그럼 하나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때 나는 의사가 되었어 라고도 하지만 나 행복하게 되었어 라고 보통 이렇게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행복하게 됐어. 그죠? 나 지치게 됐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럼 나 행복하게 되었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해피를 쓰나요? 해필리를 쓰나요? 이 뭐 가장 기본적인 문법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야. 해피냐 해필리냐. 해석상으로 따지면 나는 행복하게 되었어라고 뭐뭐 하게니까 부사처럼 해석이 되잖아요. 그지? 근데 부사를 쓰면 돼, 안 돼? 부사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뭐냐? 형용사를 써야 되죠. 똑같이 나는 그를 의사로 만들었어 라고도 하지만 나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라고 할 때 해피를 써야 해필리를 써요. 나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행복하게처럼 해석이 되지만 뭐뭐하게 부사처럼 해석이 되냐 이때 부사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형용사처럼 쓴다. 이거는 이 형식에서 형용사 쓰는 거는 요즘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지금도 5형식의 형용사 쓰는 것들은 모든 시험에서 많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형용사 써야 되는데 그러면 왜 뭐뭐 하게처럼 부사처럼 해석이 되는데 왜 형용사 써야 돼?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보호 자리에는 바로 뭐냐? 그 해석으로 풀면 안 되는 형태로만 무조건 풀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요건데 그러면 뭐뭐 하게처럼 부사처럼 해석했는데 왜 형용사 써야 되냐? 바로 뭐냐면 아까 우리 이 개념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뭘 수식해준다? 명사를 수식해준다. 명사의 전담 마크라고 그랬죠. 명사의 전담 마크. 그러면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아까 주격보라는 거는 뭐를 보충 설명해 준다고?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주어니까 주어는 당연히 뭐 I니까 대명사니까 명사죠. 그러니까 명사를 보충 설명해 주니까 당연히 뭐가 돼? 형용사가 되는 거죠. 똑같이 목적어, 목적격 보호라는 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다.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는 얘기는 목적어와 목적어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명사를 보충 설명해 주니까 당연히 뭐가 돼? 명사를 수식, 명사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형용사가 여기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의 영문법은 의외로 처음에 내가 얘기했듯이 그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듯이 영어는 구조화되어 있기, 틀이 정해져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틀에 딱 맞춰서 법칙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그 틀, 구조에 맞춰서 틀에 맞춰서 딱 법칙에 맞춰서 해주면 되게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명사를 수식하는 이 개념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형용사는 명사 수식해 이게 아니라 그러면 형용사로 쓰이는 모든 애들이 다 형용사의 특징들을 갖고 있는 거죠. 바로 명사 수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이제 포인트로 여러분이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형용사는 명사 수식이 이게 아니라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모든 애들. 나중에 이 형용사 구절에 대해서 이제 여기 뭐 형용사 구절 이제 이렇게 해갖고 형용사 상당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할 건데 모든 애들은 다 형용사에 쓸 수 있는 모든 애들은 형용사 역할을 하는 모든 애들은 다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요 5형식을 하나로 쫙 이제 합합니다. 요 5가지를 하나로 합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구어, 목적어, 구어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문장의 주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높게 썼네요. 잠깐 밑으로 조금 줄일게 내려 쓸게요. 주어, 동사, 구어, 목적어, 구어. 자,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구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2개.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로 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녀석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요거하고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자, 형식에서 팔품사에서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애들. 지금 이 문장의 주 요소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문장의 뼈대예요. 즉 문장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하나의 골격처럼 얘도 문장을 이루는 뼈대.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 보어 요 녀석들 중에서 하나로 문장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문장에서 주어 빠지는 문장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령문. 명령문 빼놓고는 주어가 빠지면 절대 안 되죠. 동사가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의 문장의 뼈대, 문장의 주요소, 골격이에요. 뼈대입니다. 빠지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들은 누굴까요? 바로 명사, 대명사죠. 동사는 바로 동사 자리가 이렇게 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명사, 대명사, 동사를 우리는 무슨 요소라고 하냐면 요거를 핵심 요소라고 해요. 핵심 요소. 그러면 핵심 요소라는 건 바로 뭐냐면 그 제일 중요한 자리에, 즉 여기처럼 문장의 주 요소에 쓰이 쓰는 애들, 그게 이제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명사, 대명사. 그럼 목적어 자리에는 또 뭐가 쓸 수 있다? 명사, 대명사. 보호 자리에 뭐가 쓸 수 있어? 명사, 대명사를 쓸 수 있는데 아까 했었죠. 바로 뭐? 보호 자리에 뭘 쓸 수 있다?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형용사가. 그죠? 그래서 이때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도 쓸 수가 있어요. 똑같이 목적어는 명사, 대명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이렇게.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명사, 대명사는 문장 속에서 뭘로 쓰일 수 있냐면 얘는 주어, 목적어, 보어. 주먹밥. 그죠? 주어, 목적어, 보어. 주먹밥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동사는 당연히 동사로 쓰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녀석이에요. 형용사는 단순하게 명사만 수식해 주는 게 아니라 얘가 뭘로도 쓰일 수 있다? 보어로 쓰일 수가 있다.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로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잘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문장의 주 요소, 뼈대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핵심 요소인 명사, 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동사는 당연히 동사 자리에 들어갔고. 핵심 요소, 즉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애들이 다 들어갔죠. 그러면 굉장히 깔끔하잖아. 맞죠? 중요한 애들이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형용사가 문제예요. 이 형용사는 아까 명사를 수식해 준다고 할 때, 자, 예를 들면 a pretty girl 할 때, 예쁜 소녀라고 할 때 중요한 거는 예쁜 게 중요합니까? 소녀가 중요합니까? 이때는 바로 얘가 중요한 거죠. 얘는 그냥 의미를 첨가시켜 주는 것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얘는 굳이 없어도 그만이에요. 의미만 첨가시켜 주는 역할이니까.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 줄 때는 중요치 않아? 중요치가 않아요. 수식한다는 얘기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수식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의미를 첨가시켜 준다는 거지, 문장 구성 요소에서는 그게 중요치가 않아요. 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문장 구성 요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고 얘네들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수식한다는 거는 의미만 첨가시키는 거, 빼버리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수식 요소는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다. 다 빼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녀석이죠. 이 형용사가 수식을 해줄 때는 중요치가 않아. 빼도 돼. 그런데 얘가 뭘로 쓰일 때 이렇게 보어로 쓰일 때는 중요해요, 중요치 않아?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까처럼 이때 I became happy 할 때 이 happy를 빼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왜냐면은 이거는 얘를 빼버리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니까. 똑같이 여기서 happy를 빼버리면 I made him, 나는 그를 만들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완벽하지가 않죠. 그래서 얘는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뭐 happy family 이럴 때는 어때? 행복한 가족 할 때 happy 빼도 상관이 없죠. 중요한 거는 family가 중요한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간단한 차이가 영어를 좀 어렵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형용사가 아까 여기처럼 중요한 애들이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했어. 형용사는 수식만 해줘. 부사도 수식만 해줘. 근데 형용사가 수식해줄 때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 보호 자리에 들어갈 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얘를 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 형용사 때문에 영어가 조금
조금 더 문법이 좀 어렵게 이제 여러분들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문장 구조도 뭐 우리하고 반대지만 이 형용사의 역할이 쉽게 해서 수식을 해주느냐 보호를 쓰느냐 그걸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바꿔 얘기하면은 단순하게 형용사가 아니라 형용사에 관련된 모든 애들, 형용사에 관련된 모든 애들이 다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 개념을 갖고 형용사가 수식을 해주는 거냐 아니면 보호를 쓰는 거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명사, 대명사, 동사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에 다 들어갔죠. 자 형용사는 수식을 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식해줄 땐 빼도 되지만 보호로 쓸 때는 아까 보호 자리에 딱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즉 지금 얘네들 보면 다 위치가 딱 정해져 있죠. 주어 자리에는 명사, 대명사밖에 못 들어가고 동사는 동사밖에 못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대명사밖에 못 들어가고 보호 자리에는 명사, 대명사와 형용사가 딱 들어가고 위치가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맞죠? 뭐 동사가 맨 앞에 가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부사는 어떨까냐 얘기예요. 이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는데 수식이란 얘기는 아까 얘기했어요. 중요해, 중요치 않아? 중요치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렇다면 위치가 정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여기처럼 문장의 주요소, 아까 문장의 주요소 보호로는 형용사는 보호로 딱 한번 쓰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사는 문장의 주요소로 쓰여 못 써요? 문장의 주요소로 절대 못 쓰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로 절대 못 써요. 못 쓰이기 때문에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지가 않죠. 그래서 얘가 문장에 있어서 위치가 자유로워요. 요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딱 잡고 가시면 이제부터 굉장히 좀 쉬워집니다. 이제 문장 파악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부사가 위치가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다? 위치가 자유롭다는 얘기는 아무데나 갈 수가 있죠. 아무데나. 그 얘기는 뭐냐? 부사가 문장 맨 앞에 갈 수도 있고 주어 동사 사이에 갈 수도 있고 동사 뒤에 갈 수도 있고 요 사이에 갈 수도 있고 문장 맨 뒤에 갈 수도 있고. 근데 부사가 꼭 하나만 나옵니까? 아니죠.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죠. 갖고 부사는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이. 그러니까 이 부사가 많이 들어가고 아까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준다 했죠. 명사 아까 얘잖아. 얘네들을 막 수식을 해줘. 그럼 수식에 또 들어가요. 형용사 또 들어가. 그럼 문장이 뭐야? 점점 길어지는 거죠. 점점 길어지면 어때?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제 어려워하는 거죠. 문장이 한 두 줄, 세 줄 넘어가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수식어구를 싹 빼면 뭐가 보인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게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발골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부사가 이제 그걸 파악하면 되는 거고 보통 부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이렇게 컴마가 찍혀요. 컴마 찍히고 보통 맨 뒤에 나올 때도 이렇게 컴마를 찍는데 얘는 보통 컴마를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주어 앞에 부사가 나올 때는 이렇게 컴마를 찍어줍니다. 자,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팔품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팔품사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 이 동사는 제가 따로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를 조금 확장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바로 이제 명사 상당어구라는 건데, 그러면 명사는 아까 어디에 들어갔어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갔죠. 근데 얘가 명사만이 아니라 명사의 역할을 하는 모든 애들, 그 애들이 다 쉽게 해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명사의 역할을 하는 모든 애들이 바로 뭐냐면 지금 요거를 명사 상당 어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거는 그 명사 쉽게 해서 명사, 명사구, 명사절에 해당되는 애들이 무엇이냐 그거를 좀 파악하면 되겠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 대명사가 있죠. 두 번째가 투부정사, 세 번째가
동명사. 네 번째가 명사 플러스 명사. 이런 거예요. 복합명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명사가 되죠. 예를 들어서 the rich. 이거는 rich people과 같은 뜻이죠. 너무 붙였었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의문사 투부정사. 일곱 번째가 대절. 여덟 번째가 왓절. 그 다음에 if나 whether절, 의문사, 주어동사. 이런 거요. 간접 의문. 여러 번째가 복합관계대명사. 우리가 보통 의문사에다 ever 붙는 거 있죠. whatever, whoever, whichever 이런 것들. 요게 다 이 11가지가 다 명사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죠. 그 중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 구. 아까 구 설명했었죠? 두 개 이상의 단어 모임인데 주어동사 돼 있어 안 돼 있어? 주어동사 돼 있지 않은 녀석들. 명사 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절. 에 해당되는 애죠. 자, 보면은, 자, client satisfaction. 바로 이게 복합명사죠. 명사, 복합명사. 고객 만족. the rich. 바로, 더 플러스 형용사. 그래서 요게 복수명사, 복수 동사가 나온 거죠. 자, 요건 단수 동사, 복수동사, 그 동사 때 따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자, 동명사. 이 동명사는 좀 비동사 다음에 ing 나오는 건 좀 조심해. 이때는 이제 다 주어로 쓴 거고, 얘는 보어로 쓴 거죠. 그죠? 이제 비동사 다음에 ing 나오는 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비동사 다음에 ing이 현재 분사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죠. 뭐만은 중이다. 그런데 동명사로서 뭐만은 것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고, 내 취미는 우표 수집하는 중이 아니라 우표 수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의문사, 투부정사, 대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절이 주어로 나온 건데 요거를 이제 다시 바꿔갖고 가주어진 적 이때 구문으로 바꾼 거죠. 요것도 따로 설명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왓절. 자, 대절하고 왓절의 차이점은 뭐냐면, 대절 뒤에가 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오고, 왓절 뒤에는 여기가 지금 목적어가 빠진, 여기 주어가 빠지고 목적어가 빠지죠. 불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영어는 틀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구조화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if나 whether절. 자, whether 같은 경우는 or not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합관계 그 대명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간접음이 빠졌네요. 뭐 예를 들면 I don't know. I don't know where he lives.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 상당어고. 형용사 상당어는 바로 뭐냐면 이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애들. 그죠? 그러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들은 바로 뭐냐? 얘는 명사 수식과 보어로 쓰이는 애들이죠. 자, 그러면 형용사 상당어, 형용사 역할에는 뭐가 있느냐? 일단 형용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격 또는 삽입의 컴마. 삽입의 컴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명구.
쉽게 해서 이 전치사구는 얘는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것도 하나 나왔으니까 설명할게요. 요 녀석은 역할상으로 따지면은 이 명칭은 전치사 구 이렇게 좀 역할을 따지면 얘는 형용사 역할 갖고 형용사 구의 역할. 어차피 주어 두 개 이상의 단어 보니까 형용사 구도 형용사 역할과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와 부사 역할. 전면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전면구 네 번째 투부정사, 다섯 번째가 ing형과 여섯 번째가 pp형.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관계대명사, 여덟 번째가 관계부사. 자, 이렇게 되겠죠. 요 녀석들이 다 이제 바로 뭐냐면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수식해주는데 이때 형용사는 좀 조심해야 돼요. 형용사는 앞에서 이렇게 형용사 하나일 때는 앞에서 이렇게 수식해줍니다. 네, 요거는 그 후치 수식 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후치 수식 때. 갖고 얘네들이 이제 다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애들이 바로 여기죠.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처럼 요게 주어고 컴마. 그러니까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어 동사가 주어 뒤에 수식어구가 있을 때, 갖고 동사가 뒤에 나올 때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요거는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뭐 제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연습을 좀 많이 시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고,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연습을 좀 시킵니다. 자, 요거는 전면구가 이제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죠. 이게 갖고 주어, 요게 동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수식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요게 주어, 요게 동사. 자, 요거는 a new advertising campaign targeting working women 이렇게 하고, 요것도 ing이 수식해 주는 거고, 요거는 written by an head major 갖고 요게 pp형이 수식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죠. 요게 이렇게 수식해 주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갖고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관계부사가 이제 이렇게 수식해 주고. 자, 지금 이 녀석들이 다 명사 구절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형용사구죠. 자, 형용사구에 해당되는 거고, 요 두 녀석이 형용사절 해당되는 거고, 지금 얘네들은 요 녀석들은 명사 수식과 보호를 같이 할 수 있는데, 보호로 같이 쓸 수 있는데, 얘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무조건 명사 수식밖에 못합니다. 명사 수식밖에 못해요. 보호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부사 상당어는 이제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부사는 이제 보통 형용사에다 ly 붙는 애들이죠. 참고로 동사나 명사에다가 ly가 붙으면 얘는 형용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friendly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거, 친절한, lovely, isn't she lovely 이런 노래 있죠. 그리고 이것도 형용사. 그걸 제외한 부사는 형용사에 달려붙은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좀 전에 붙은 전면구. 세 번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ing형과 pp형. 이름하여 요거는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부사 접속사. 지금 여기 부사 접속사 이렇게 표를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복합관계대명사. 자, 이런 것들이 다 부사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구, 여기서부터가 부사절,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clearly, 자, 아까 여기서 보시면 부사가 문장 주어 앞에 나올 때 컴마 찍힌다고 그랬죠.
자, 여기처럼 똑같이 이렇게 부사 나오고 콤마 지키고 Mr. Smith and used telephone 여기는 바로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이죠. 자, 스미스 씨하고 존슨 씨는 화상 회의룸에서 화상 레이룸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 그들의 동료와 뉴욕에 있는 동료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보통 투부정사 다음에 이렇게 끊으시면 그 투부정사가 이렇게 끊어보시면 투부정사의 의미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분사구문이죠. 아까 부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고 컴마 찍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요게 그 분사구문 ing 쓴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이 이렇게 되고, 요게 주어, 요게 동사, 요게 바로 이제 피평이 들어간 거고, 요건 ing 들어간 거고, 분사구문입니다. 그 다음에 because 부사절, 컴마 찍히고 주어 동사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so that 구문도 요것도 그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가 되겠죠. 뭐하기 위해서 이거죠. 자, 뭐 또 하나 뭐 복합관계대명사는 뭐 whatever you choose, I will respect your decision. 이렇게 하면 뭐예요?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뭐뭐 ever 하면 뭐뭐이든지 간에, 이제 보통 의문사 ever가 들어가면 뭐뭐이든지 또는 뭐뭐이든지 간에 보통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뭐뭐이든지 간에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나는 너의 결정을 존중할 거야. 먼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팔품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팔품사와 문장의 그 어떤 연관성, 연계성, 그것들을 좀 설명한 거고, 조금 더 확장해서 명사절이 무엇이고, 형용사절이 무엇이고, 부사절이 무엇인지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웠던 이 명사, 형용사, 부사절이 자,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명사 구절 들어갈 수 있죠. 만약에 명사가 나올 때는 형용사가 아까 형용사 구절에 해당되는 애들이 다 수식해 주죠. 부사가 또 부사에 해당되는 애들이 다 들어가죠. 그럼 문장이 어때요?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아, 얘는 수식어구네, 뭐 형용사절이네, 뭐 형용사구네, 부사구네, 부사절이네, 뭐 이런 거 갖고 싹 빼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영어가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보는 거고,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또 중요치 않은지,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각각 요소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기로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오늘도 이 내용이 조금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